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학살과 추방, 약탈 등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부터 히틀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나치의 시범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목조주택과 좁은 거리를 들이고 13만 명의 아리안계 독일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나치식 실험도시를 만들 생각이었죠. 비스와강 동쪽 기슭의 교외에는 독일인들을 섬겨야 하는 8만 명의 폴란드인 노예들이 살 곳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수도에 대해 특별한 혐오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하나를 깡그리 부숴버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바르샤바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전술을 사용합니다. 어느 목격자에 의하면 히틀러는 어떻게 수백만 톤의 폭탄이 바르샤바에 떨어질지, 어떻게 사람들이 피바다에 빠져 죽을지 상세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하마터면 눈알이 튀어나올 뻔하더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피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2차 대전이 발발한 1939년 9월 1일, 바르샤바는 공습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 이후 몇 주에 걸쳐 폴란드군이 독일군에게 밀려나고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동안 바르샤바는 지속적인 공습에 시달려야 했죠. 독일군이 바르샤바에 점점 다가오면서 공습은 더 맹렬해졌고 무제한적인 공중폭격과 더불어 지상폭격도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9월 28일자 바르샤바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르샤바의 피해가 막대하다. 전기와 전화가 끊겼고 배관 설비와 여가 장치가 고장이 났다. 모든 병원이 폭격을 당했다. 거의 모든 역사적인 건물과 기념물이 완파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거리 전체가 사라지고 없다. 9월 28일은 폴란드군이 나치에게 항복한 날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밖으로 나와 연기가 자욱한 폐허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폴란드군이 항복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폴란드군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르샤바 주민들은 계속 싸웠을 것이죠. 독일군이 불과 한 달 만에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바르샤바는 하인리히 힘러를 수반으로 하는 나치 행정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나치는 바르샤바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박탈하고 공포 통치를 무기로 일반 시민들을 억압하면서 바르샤바의 심장을 도려냈죠. 먹을 것이라곤 버려진 감자 껍질과 쥐가 파먹은 빵이었으며 피난민들은 교회로 추방돼 하나의 집에 여러 가정이 살아야 했습니다. 남성은 강제노동 수용소, 여성과 소녀는 납치 강간, 반복되는 현장 사살, 노예들은 주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야 한다는 이유로 폴란드인들의 독일어 학습이 금지되었으며 바르샤바의 문화와 역사는 조금씩 지워져 도시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바르샤바 사람들은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도 굴종과 무관심을 해야 했고 침묵 속에 빠져 단지 수레만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감옥 안에는 훨씬 더 열악한 감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를 점령한 뒤 몇 달 동안 독일 당국은 폭격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4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1940년 4월 1일에 3.4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장벽을 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와 단절된 유대인 거주구역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1940년 8월, 유대교도 폴란드인들에게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도 폴란드인 두 집단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르샤바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사회주의자 버나드 골드스타인은 곳곳에서 광란의 공황 상태가, 염치 없는 발작적 공포 분위기가 팽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고 국민 전체가 행진에 나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5일, 유대인 거주구역인 게토의 문이 닫혔습니다. 바르샤바 인구의 30%가 바르샤바 면적의 2%에 해당하는 조그만 구역 안에 갇히고 만 것이죠. 그들은 3m 높이의 벽돌담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담으로 둘러싼 감옥에선 독일군을 위해 매트리스와 옷을 만들고 장비를 수리하는 소규모 공장과 작업장, 창고가 잔뜩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갇힌 유대인들은 독일 사업가들에게 황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1940년대, 이제 세계대전은 영국과 독일의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영국은 독일 국민들의 사기를 확실히 꺾어놓기 위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폭격을 가할 것을 준비합니다. 독일의 도시들을 완전히 초토화하여 수백만 명을 집 잃은 난민으로 전락시키고 생명 유지 장치인 공공시설과 주택에 집중되어야 했죠. 1940년에 영국 공군이 독일의 도시들의 공습을 가하자 수백만 명이 혼비백산하며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8월 25일 밤, 95대의 영국 항공기들이 베를린을 폭격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독일 도시들에 대한 폭격 작전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시를 둘러싼 전쟁의 강도는 점점 고조되었고 히틀러는 격분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파멸을 맞을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나치 독일은 그 중 하나가 아닐 것이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도시를 말살하는 모든 방법 중에서 공중폭격은 가장 비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폭격으로 수많은 건물이 부서진 유럽 도시들의 모습은 끔찍했죠. 그러나 도시의 물리적인 부분은 가장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공중폭격의 한계를 깨달았지만 그에게는 더 끔찍한 도시 말살 수단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소련마저 침공하면서 이제 세계대전은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련의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도시 주변에 대규모 방어진지를 구축했지만 독일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닌그라드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이곳을 포위하면 굶주림에 지쳐 적들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는 그 거대한 도시가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도시를 둘러싸 물자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려 고립시키는 것 뿐이었죠.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항복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굳이 집 잃은 자들을 이주시키거나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죠. 히틀러는 그 대도시와 주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완전히 파괴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그의 명령은 쓸데없이 레닌그라드를 공격하며 무의미한 시가전을 펼치지 말고 보아뱀처럼 상대의 숨통을 조이면 승리가 다가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식량 창고와 발전소, 상수도 시설들은 모두 파괴되자 레닌그라드에 식량을 조금이라도 공급하려면 외부에서 낙하산을 이용하거나 호수 건너편에서 배를 띄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 동안 300만 명이 레닌그라드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에서 살아남은 엘레나 스크리아비나는 우리는 선사시대로 돌아갔다. 삶은 하나의 목표, 식량 구하기도 축소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람들은 끊임없는 폭격과 폭격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와 비둘기, 까마귀, 갈매기, 급기야 애완동물과 동물원의 동물도 잡아먹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뽑아내려면 벽지를 물에 삶았고 신발 가죽과 바셀린도 먹었죠. 전기가 차단되고 식량과 연료가 바닥나자 몇 주 만에 레닌그라드는 정상적인 도시에서 죽음의 늪으로 바뀌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굶주린 늑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늑대에 비유됐습니다. 가정생활과 성관계에 흥미를 잃었고 심지어 날마다 쏟아지는 폭탄에도 무관심했습니다. 학교는 폐쇄되고 일자리도 거의 사라졌으며 오락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저 빵과 물을 얻으려고 줄을 서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단조로운 삶을 이어갔죠. 1941년 12월 식인 행위가 최초로 보고됐습니다. 살점이 마구 잘린 시체들이 발견되었고 경찰 당국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이후 1년 만에 약 2,000명이 인육을 먹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레닌그라드가 지옥으로 변하는 한편 히틀러의 관심은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로 집중되었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해 소련의 집들을 차근차근 부수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제 독일과 소련의 끔찍한 전쟁은 최고조로 달하게 되죠. 이 영상은 매경 출판사의 신작 메트로폴리스의 내용 일부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각 도시의 역사적 사건을 한 편의 다큐처럼 굉장히 재밌게 풀어내어 저도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약 20개의 도시에서 일어난 역사적 특정 에피소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그동안 어렵고 진부하다고만 생각했던 세계사에 몰입하여 빠져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